안녕하세요. 5월 들어 역대급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건 매매 종목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HTS만 보면서 올라가는 종목마다 눌러보고 뉴스가 뜨면 따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면 따라서 진입하고 정말 정신없이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 수익을 크게 만드는 사람들은 많이 매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목 압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종목은 수천 개인데 실제로 거래 대금이 몰리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은 몇 개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장도 보면 반도체가 강하다 싶으면 그 안에서 진짜 거래대금 몰리는 1등주가 있고, 로봇이 움직인다 싶으면 그 안에서도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보는 종목이 따로 존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현재 시장에서 집중되는 주도 섹터는 어디인지, 주도 섹터 안에서 1등주 및 대장주는 어디인지, 동시간대에 같이 올라온 다른 테마 1등주가 밀리는지 아니면 계속 강한지, 이걸 압축하는 능력입니다. 초보 때는 이걸 모릅니다. 알아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못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시도타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어서 주도주는 강하다고 진입 못하고 어설픈 종목 진입하면 정작 주도주도 못 먹고 마이너스 나기 쉬운 시장이죠. 5월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도 결국 매매를 잘해서라기보다는 시장 안에서 어디로 돈이 몰리는가, 그 부분만 집중해서 본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와 오늘 매매했던 내용들을 복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날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 매매 전략을 보시면 송배전, KBI메탈, 대원여선, 대한전선, 광통신, 대한항통신, 유리기판, HB테크놀러지,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기대감으로는 현대차, 현대무벡스, 현대오토에버, 반도체선 프로2000, 주성엔지니어링, 미래반도체, 채권에서는 대우건설, 히림, 이 정도 안에서 압축해서 매매 전략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타점 기준으로는 전일 고가 돌파, 박스권 상단 돌파, 역사적 신고가 돌파, 10% 길목 구간 돌파, 위 기준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코스모 로보틱스 신규 상장을 하는데 의료용 기기 제조업체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날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성인 및 소아용, 하지 외골격, 보행 재활 로봇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며 확정 공모가는 6,000원입니다. 라고까지 말씀드렸죠. 실제로 호가창을 보니까 뭐 점상을 가 있더라고요. 300%. 아직 장 시작 전에. 그래서 공모가 6,000원짜리가 24,000원에 박혀 있는 게 300%면 먹을 것도 없겠는데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1분 전입니다. 일단 이 안에서 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장이 시작되었고 9시 2분에 대한항통신 시가 재돌파하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로 대한항통신이 시가를 상승했다가 눌렸다가 시가 재돌파하는 흐름으로 올라가고 있었고, 전일 고가가 24,000원 부근이었죠. 이런 식으로 상승해서 장중에 27.96%까지 상승했죠. 그쵸. 그래서 이날 장 초반에 대한항통신을 종목 압축을 해드렸었고요. 대한항통신이 이런 차트의 모습인데 윗꼬리가 많이 달렸었잖아요. 그쵸. 근데 윗꼬리가 저는 앞전 매물대를 소화하기 위한 윗꼬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윗꼬리가 세력이 물량을 털어낸 윗꼬리라면 다음날 갭 뜨는 게 아니라 개파락하고 밑으로 내려 꽂을 것이다. 전일 저가를 깨러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얘가 만약에 윗꼬리가 매집형 윗꼬리라면 시가 갭이 뜨고 이 윗꼬리를 잡아먹으러 가는 흐름이 나타날 것이다 생각했는데, 얘가 시가 갭이 4.7%가 뜨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었죠. 이 흐름이었고, 실제로 제가 매매 전략으로 드렸던
송배전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날 같은 경우 시가가 11%가 뜨고 장중에 26%까지 상승해 주었었죠. 보시면 시가가 11%가 뜨고 26%까지 상승해 준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밀리긴 했지만 장 초반에 시가 매매로 매매하셨으면 수익이 났겠죠. 그리고 대한항공통신은 아까 봤고 HB 테크놀로지 또한 시가가 7.6%가 뜨고 27%까지 상승해 주는데요. 보시면 시가가 7.6%가 뜨고 상승 눌림 재돌파가 나오면서 27%대까지 상승해 준 모습이었죠. 각 테마 1등주들이 강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반도체에서도 똑같은데요. 프로 2000 보시면 반도체에서 시가가 6.7%가 떴고요. 이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5% 상승한 날이거든요. 샌디스크 막 16% 상승하고 미국 증시.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15%, 16% 상승했으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들도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프로 2000도 시가가 6.7%가 뜨고 이 봉 하나만에 10%가 상승했고요. 이후에 오후장에 장중이 몇 프로까지 왔어? 25.93%까지 상승해 줬네요. 그리고 이날 반도체들은 다 강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시면 시가가 5%가 뜨고 장중에 27%까지 상승해 줬죠. 이런 식으로 쭉 상승했죠. 이날 반도체 좀 강했어요. 미국 증시 영향에 의해서. 그리고 이날 미래 반도체는 상한가를 가져왔는데요. 시가가 6.65% 뜨고 상한가까지 갔죠. 근데 이게 제가 8시 49분에 정규장 시작 전에 매매 전략으로 관심 종목을 뽑아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저는 이 중에 이 종목 여기 있는 종목 다 매매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 이 중에 거래 대금이 쏠리는 종목을 택했고요. 보시면 미래 반도체 보시면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50억도 안 터지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장 초반에 거래 대금 50억 터졌네요. 그리고 프로 2000 장 초반에 거래 대금 39억 터졌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살짝 부족한 거죠. HB 테크놀로지 장 초반에 거래 대금 50억 터지고 그쵸. 하지만 이 대한항공통신은 장 초반에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200억이 터졌어요. 시작부터 주가 올라갈 때 물론 중간에 눌릴 때는 200억을 충족을 못했지만 상승할 때는 다 200억씩 터지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거래대금 동반 상승으로는 제가 대한항공통신을 종목 압축을 해드렸던 거고요. 그쵸. 대한항공통신 시가 재돌파하는 흐름으로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일 고가 재돌파 여부 체크해 드렸고 당일 고가가 이때 24,300원 그쵸. 이 안에서 테마별 1등주들 개별주 강세 흐름 KBI 메탈, HB 테크놀로지, 대한항공통신이 강했는데 그러면 후발주들이 잘 따라왔냐? 후발주들이 안 따라왔어요. 각 테마별 1등주들만 강했던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테마별 1등주들 개별주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신규주는 시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280%대라 저는 안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날 코스모 로보틱스가 장 초반에 시가 아래로 내려 꽂았죠. 그래가지고 9시 6분 이때네요. 시가 아래에 있으니까 안 본다 말씀드렸고 시가를 재돌파하더라도 상한가가 24,000원인데 먹을 구간이 얼마 없다는 거죠. 시가 재돌파할 때 들어가더라도. 그래서 저는 안 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대한항공통신 계속 말씀드리죠. 대한항공통신 당일 고가 재돌파하는 흐름이다. 주성 엔지니어링 1차 VI 진입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갱신.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때 당시에 1차 VI에 이때 진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 해드렸고 이후에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죠. 이때가 왜 이 VI에 들어갔었냐면 9시 8분에 왜 VI에 들어갔었냐면 대한통신이 보시면 대한통신이 쭉 상승 나오다가 주성 엔지니어링이 9시 7분, 8분 하고 VI 들어갔잖아요. 그쵸? VI 딱 들어가니까 주성 엔지니어링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지만 거래대금 50억대 터였어요. 근데 대한통신은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이 거의 200억 가까이 터뜨리면서 올라갔거든요. 그쵸? 그래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보다는 좀 더 좋게 봤었거든요. 얘는 심지어 역사적 신고가까지 갱신한 종목이고, 그쵸? 근데 그래서 제가 장 초반에 얘를 매매했겠죠.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1차 VI에 딱 들어가니까 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말씀드렸고, 저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진입했었죠. 실제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매매했었냐면, 보시면 주성 엔지니어링 VI 풀리고 위로 슈팅 줄 때 진입을 했었고요. 진입했는데 윗꼬리 달고 밀리는 거죠. 그랬을 때 전에 VI 가격 깨지면 손절해야겠다 생각했는데 VI 가격을 이탈하지 않고 분봉 바뀌고 다시 위로 상승한 흐름에 홀딩했고요. 이후에 쭉 홀딩하다가 이때 당시에 반도체에서 등락률 1등이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테마 1등주는 25%까지는 가더라, 이게 통계상에 있고, 전날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샌디스크 막 이런 애들 있죠. 인텔 이런 애들 막 15%대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4%대 상승해주고, 그래서 오늘 반도체의 날이구나 해서 쭉 끌고 가다가 여기서 분봉이 딱 바뀌고 바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상한가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가줘야 되는데 가주지 못하고 차익 실현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흐름에 저도 같이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 이 봉 하나가 4%짜리 장대 음봉이거든요. 장대 음봉 이후에 반발 매수세로 인해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당일 고가를 돌파해주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죠. 그래서 장 초반에는 대한통신을 매매하고 이후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반도체 1등주로 보고 매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한통신이 눌릴 때, 음봉으로 내려갈 때 주성 엔지니어링을 갈아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시장의 자금이 특정 테마에 확산되며 들어가는 게 아니라 테마별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이어진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테마에서 테마 1등주가 20%대까지 올라오면 후발주들이 잘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 당시 후발주가 잘 따라오지 못했고, 오히려 막 다른 테마들 있죠. 뭐 송배전이면 KBI 메탈,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면 HB 테크놀로지, 뭐 대한통신, 다른 테마 1등주들이 강하게 같이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좀 그런 시장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화요일 시장에서는 8시 57분에 말씀드리죠. 테마 1등주가 20% 부근까지 올라가면 후발주들이 군집을 형성하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시면 테마 1등주가 25% 혹은 상한가까지 터치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대략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이냐면 테마 1등주가 현재 20%까지 올라왔어. 근데 후발주들이 밑에서 잘 따라오고 있냐, 아니면 후발주들이 못 따라오고 있냐, 그걸 보라는 거죠. 근데 후발주들이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테마 일등주가 20%대까지 올라왔지만 25%나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20%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후발주들이 잘 못 따라오고 있어. 그러면 그 테마에서 개별주 강세잖아요. 그쵸? 그러면 더 올라가 봤자 상한가는 못 가고 가봤자 25%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20%대부터 팔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1분 전입니다. 성투하세요 말씀드렸고, 장 초반은 이 종목이다 싶을 때만 언급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거래 대금이 꾸준히 터지는지,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는 것은 없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면서 홀딩할지 줄 때 먹을지 판단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9시에 땡 시작하고 제가 전일 신규주 체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로 9시 땡 시작하고 신규주가 이런 식으로 상승해준 모습이죠. 장 초반에 신규주에서 399억, 거의 400억 가까이 거래대금 터지면서 양봉을 뽑아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9시 1분에 태양광통신 또한 강합니다 말씀드렸죠. 태양광통신 또한 장 초반에 첫 봉에 거래대금 800억 터트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뽑히고 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9시 1분에 딱 고점을 찍었고요. 이 정도면은 전일 종가 대비 고가까지 12%까지 상승해 줬네요. 단 2분 만에. 그쵸? 그런 모습이고, 근데 이후에 누구야? 대양통신이 9시 1분에 고가 딱 찍고 밀리죠. 이 밀린 흐름에 쭉 밀리잖아요. 그쵸? 이 밀릴 때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와 줬었습니다. 그쵸?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은 거래 대금이 꾸준히 터지는지, 새로운 종목이 올라오는 것은 없는지 정도만 체크하시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코스모 로보틱스가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에, 그리고 대한광통신이 9시 1분에 무너진 흐름에 코스모 로보틱스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고, 코스모 로보틱스가 이 정도로 강하게 움직일 때 현대무벡스 같은 경우에는 9시, 이때가 9시거든요. 9시 시작해서 후발주 역할로 잘 따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한항통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광통신에서 혼자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노인 스투루먼트 같은 경우에 어제 상한가를 갔던 주식인데 광통신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장 시작하고 장대 음봉으로 밀리죠. 그러니까 9시 땡 시작했는데 이노인 스투루먼트 전날 상한가 갔던 종목은 음봉으로 이렇게 밀리죠. 이 밀릴 때 대한항통신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 이노인 스투루먼트 상한가 갔던 주식인데 음봉으로 밀리네 하고 다 같이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밀린 거죠. 대한통신이 밀린 흐름에 코스모 로보틱스는 더 강했던 거고요. 코스모 로보틱스가 강하게 올라갈 때 현대무벡스랑 뭐 다른 로봇주들이 같이 강하게 잘 올라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일 신규주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대한항통신 또한 강합니다 체크해 드렸었고, 두 종목 동시에 거래대금 동반 상승세 말씀드렸었죠. 주선 엔지니어링도 5% 상승 중인데 전일 고가 돌파 여부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주선 엔지니어링이 전일 고가를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또 갱신하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 상승이 나올 때 전일 고가 17만 얼마 이거 17만 6,800원을 장 초반에 돌파를 못 해줬죠. 그쵸? 17만 6,800원을 돌파해줘야지 변곡점인데 돌파를 못 해줬죠. 그러니까 얘네 매매할 수가 없었던 종목이었고요. 제가 바로 9시 2분에 말씀드리죠.
대한통신 빠지면서 코스모 로보틱스 슈팅 말씀드렸고 절반 5.7% 익절했고요. 남은 절반 홀딩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코스모 로보틱스 요런 식으로 매매했었는데요. 26,000원 그러니까 시가에는 누가 강할지 모르잖아요. 대한통신이 강할지 코스모 로보틱스가 강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가부터는 진입할 수가 없고 시가 이후에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현 로봇주들은 군집을 형성해서 우르르 다 같이 올라간 흐름인데 그중에 1등 테마가 코스모 로보틱스였어요. 전날 상한가 갔던 주식. 하지만 대한통신 혼자 강한 거죠. 이노인 스트로먼트는 9홉시에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내리꽂고 그 흐름에 '대한통신이랑 코스모 로보틱스 중에 누굴 사야 될까?' 보다가 코스모 로보틱스로 제가 들어갔고요. 26,000원 라운드 피겨 돌파할 때 진입했었습니다. 이후에 상승이 나오다가 27,000원도 돌파해서 27,000원 돌파했을 때 27,500 원대에서 절반 매도했고요. 이후에 분봉이 바뀌고 밀렸다가 상한가 1차 VI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28,000원 VI 풀리고 28,000원 위에서 시작했고요. 이후에 29,000 원대까지 상승이 나왔고 얘는 1,000원 단위로 지지형을 봐야 되거든요. 29,000 원대까지 상승이 나오고 분봉 바뀌고 밀렸다가 밀렸을 때는 전에 VI 지점을 이탈하면 안 좋은 흐름인데 VI 지점을 지켜주고 다시 재차 상승하면서 올라간 흐름에 29,000원 위에 29,500 원쯤에서 전량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설마 오늘 상한가 가겠나 싶었거든요. 이쯤에서 한번 내려오면 마삼 마육 구간 한번 사 볼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게 웬걸 3만 원 라운드 피겨를 돌파하고 31,200 원이 그 뭐야 상한가거든요. 근데 31,000 원을 딱 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2차 VI에 들어갑니다. 이 31,000 원이 2차 VI였거든요. 2차 VI에 들어갔는데 동시호가에서 상한가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쵸. 이때 당시에 로봇주 후발주들이 다 막 짝꿍 매매로 슈팅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상한가 동시호가 그 잔량이 험해서였고 물량을 싹 빼면서 상한가에 가주는 게 아니라 VI 가격에서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익 실현이 빵 나왔고요. 그 나오는 흐름에 제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고 이후에 분봉 바뀌고 바로 상승해 주는 모습이었죠. 이후에 이 종목은 현재 한 주도 안 팔았는데요. 내일 뭐 시가 갭이 얼마나 뜰지 모르겠는데 10% 이상 떠 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매매했었고 브리핑도 전일 신규주랑 대한통신 말씀드렸다가 대한통신 빠지면서 코스모 로보틱스 슈팅이라고까지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장 초반에 장대 항복 나올 주식을 제가 브리핑해 드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장대 항복 나올 주식을 잘 아느냐라고 하신다면 제 유튜브 멤버십 한 달만 들어보시면 바로 여러분도 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멤버십에 강의 영상으로 한 100여 개 가량을 압축해 놨거든요. 제가 유료 강의 30개 이상 들은 것들을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을 썼는데 유료 강의 30개 이상 들으면서 뭐 60만 원짜리도 있었지만 뭐 300만 원짜리 강의도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거의 3천만 원 이상 썼는데 그 3천만 원 이상 쓴 거를 월 12만 원 멤버십 가격에 그러니까 월 12만 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유튜브 멤버십 영상 100여 개 볼 수 있고 장전 브리핑부터 장중 브리핑, 장마감, 관심 종목 정리, 주도주 복귀, 내일 매매 전략까지 그 모든 게 월 12만 원이죠. 사실 뭐 월 12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싸다고 보이는데 싸고 비싸고 그 논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제 텔레그램 장중 브리핑을 보고 한 달에 12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실전 매매로
내가 그러니까 천리안이 장중에 브리핑 해 주는 걸 보고 '한 달에 12만 원 이상 뽑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듣는 게 무조건 좋고요. 근데 '나는 한 달에 12만 원도 못 뽑을 것 같다.' 천리안 멤버십에 가입해서 텔레그램 장중 텔레그램 브리핑을 들어도 '난 한 달에 12만 원 못 벌 것 같다.' 그러면은 굳이 텔레그램 보실 필요 없죠. 요즘에 유료 강의 가격대를 보면은 뭐 몇십만 원씩 하던 유료 강사들도 100만 원 막 120만 원 뭐 많게는 300만 원 이렇게 가격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사실 유료 강의라는 게 진짜 별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법은 돌파 기법, 눌림 기법, 뭐 상따 기법, 종가 비팅 기법 있잖아요. 제가 30개 이상 들어봤으니까 잘 알 거 아닙니까. 강 어떤 강사가 해 주냐에 따라 다르지만 기법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100억 번 사람이 강의해 주냐 월천 트레이더가 강의해 주냐 그 차이로 가격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유료 강의 30개 이상 들어봤을 때 100억 번 사람이 강의해 주는 거랑 월천 트레이더가 강의해 주는 거랑 강의 내용은 80-90%가 비슷하다. 단지 그 차이죠. 100억 트레이더가 이렇게 강의해 주면 '아 그게 정답이구나.' 생각하고 그것만 파고드는 거고 월천 트레이더가 강의해 주면 '아 이거 믿을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지.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코스모 로보틱스가 현재 대장입니다. 새로운 강세주가 올라오지 않는 이상 말씀드렸고 코스모 로보틱스 16%대, 현대무벡스 15%대 말씀드렸었죠. 코스모 로보틱스는 27,850원 지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게 VI 가격이 27,850 원이었고요. 시가 동시호가에서 갭이 약간 뜨길래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지지하면 29,000원 보러 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29,000원 보러 갔었죠. 29,000원대에서 절반 매도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제가 매도하는 타이밍도 말씀드렸죠. 와 차익 실현이 나오는데도 누군가가 다 받아먹습니다. "상한가 가겠는데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후발주 짝꿍 매매 전략까지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시장 흐름 속에서 종목 압축하고 타점 적용까지 브리핑해 드린 모습이고요. 실제로 코스모 로보틱스 BS 타점 이렇게 올려 드리고 제가 이때 무슨 말이냐면 거래대금 믿고 동시간대에 새로운 종목 올라오는 게 안 보였으면 홀딩했어야 했는데 바보 같은 매매했네요. 그러니까 수익을 냈음에도 바보 같은 매매를 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매매할 수 있었나 그런 부분까지 어 반성하며 체크해 드렸었고요. 이후에 코스모 로보틱스 눌림목 진입했다가 얼떨결에 상한가 먹었네요.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 당시에 9시 21분에 장대한봉 트레이딩 기준으로 종목 압축 해제라는데 코스모 로보틱스가 상한가, 현대무이백스 22%, 유로메카 17%, 계양전기 14%, 그리고 쭈루루루 이렇게 로봇주였고 밑으로는 현대차 관련 자동차 부품주들, 모베이스, 화신, 뭐 쭈루루루 그리고 그 밑으로는 송배전, 가온유선, 대원주선후, 선도전기 등등. 코스모 로보틱스 매매 여부 체크해 드렸었는데요. 수익이다가 79명, 손실이다가 21명, 관망했다가 91명. 사실 이 초보분들은 무섭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거래대금이 빵빵빵 터지면 '아 이거 따라 들어가야 되나? 따라 들어갔다가 내동매매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진입하기 어렵죠. 진입 못하셨더라도 이해는 되고요. 그 아래로 현대무벡스 매매 여부 체크 수익이다가 72%, 72명, 손실이다가 53명, 관망했다가 57명. 멤버십에서는 장전 매매 전략부터 장중 실시간 종목 압축, 장마감 복귀까지 매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섹터 종목 타점 흐름으로 실전 기준 위주로 설명드리고 있으며 제 검색식, 차트 수식 또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